이제 오늘부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수학 익힘책 5쪽을 펴주세요. 익힘책 5쪽에 보면 3학년 때 배웠던 분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3분 정도 줄 테니 화면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채점할 수 있는 펜을 준비해 주세요. 혹시 시간 내에 다 못 푼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멈춰 놓고 문제를 마저 풀 수 있도록 합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분수만큼 색칠해 보라고 하네요. 3학년 때 아마 많이 해봤을 텐데 일단 분수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5분의 3이라는 분수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전체를 1로 봤을 때 분모가 5라는 건 5등분을 했다는 것이고 그 등분 중에서 3조각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칸 중에서 몇 칸을 칠하면 될까요? 3칸을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고 그 옆에 있는 분수를 보면 이번에는 6분의 8이라는 분수가 나와 있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분수의 종류는 가분수입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수를 가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6분의 1짜리 조각이 8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6분의 1짜리 조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를 칠해도 되고
아니면 6분의 8을 대분수로 고쳐주도록 해봅시다. 그럼 8 나누기 6을 해야 하니까 6일은 6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몫은 대분수의 자연수 자리가 되니까 몫은 1, 그리고 6분의 2. 6분의 8을 대분수로 고치면 1과 6분의 2가 됩니다. 큰 거 한 덩어리 칠하고 조각으로 된 6분의 1짜리 조각을 2개 칠하세요 하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8조각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세 번째, 1과 7분의 5입니다. 1과 7분의 5라는 건 일단 앞에 있는 1이라는 이 자연수만큼 칠해주고 그 다음 남아있는 7분의 5를 칠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기가 과연 7등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니까 그 7등분 중에서 5조각 여기까지 칠하면 1과 7분의 5가 되겠네요. 참고로 1과 7분의 5 같은 분수를 우리는 대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맞았으면 1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수직선이 나올 때는 이 1을 몇 등분 해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봤더니 하나, 둘, 3등분 해줬으니까 우리가 써야 할 분수의 분모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된 부분은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2조각이니까 3분의 2라고 써주면 되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는 일단 1을 넘었으니까 대분수가 되겠네요. 1과 그리고 1에서 3분의 2만큼 더 갔으니까 1과 3분의 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3을 넘었으니까 3만큼 먼저 가고 3과 3개 나눈 것 중에 한 등분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문제를 풀 때에는 전체 1을 몇 등분 했는지를 확인해서 분모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2번도 맞았다면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제 3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래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온 분수는 가분수네요.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에는 나눗셈을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1 나누기 4를 해야 되고 4, 5, 20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 조각이 4등분이니까 이 4등분짜리가 5덩어리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나눗셈의 몫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이 되고 그리고 4분의 분모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되는 1이 분자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4분의 21은 5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3과 5분의 4를 이번에는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꿀 때에는 분모와 자연수 부분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값을 분자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5는 15고 15에서 4를 더하면 19니까 이 식의 분자는 19고 분모는 5. 그래서 5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도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15 곱하기 1은 15. 그리고 그 15에서 3을 더하면 18이 나오네요. 그럼 15분의 1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을 확인하고 3번도 다 맞았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 4번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표시들을 한번 볼게요. 이 표시들을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니까 이 표시를 입 벌린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표시를 우리는 부등호라고 얘기하고 느는 등호라고 얘기합니다. 부등하다는 건 같지 않다, 값이 같지 않다는 뜻이고 등호라는 건 값이 같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가분수고 하나는 대분수여서 이럴 때에는 형태를 가분수 아니면 대분수로 한 가지로 통일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가분수로 한번 먼저 고쳐줘 볼게요. 1과 2분의 1을 곱하고 더해서 가분수로 나타내면 이 1은 2에 1 더하면 3이고 분모는 그대로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5와 2분의 3 중에 더 큰 것은 2분의 5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 큰 쪽으로 벌어져야 합니다. 2번 이번에는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분수로 바꿔보면 23 나누기 12는 12가 2번 있으면 24가 되니까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2 써주고 나머지는 9가 됩니다. 그럼 12분의 23은 1과 12분의 9가 되니까 이 자연수 부분이 1인 게 더 큰가요? 2인 게 더 큰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벌어지게 부등호를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가분수로 통일할게요. 7일은 7에다가 4 더하면 11이 되니까 1과 7분의 4는 7분의 11입니다. 그럼 양쪽의 값이 같으니까 는 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마지막 6분의 25와 4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선생님은 이 4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4를 여러분 6분의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전체 덩어리를 1이라고 했을 때 6분의 라는 건 이 덩어리를 6조각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 덩어리에는 조각의 수가 6조각이 있어요. 이게 둘, 셋, 넷 있다고 생각하면 6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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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각. 그래서 6분의 1짜리는 6 곱하기 4 해서 6분의 24가 됩니다. 24조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분의 25와 6분의 24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알 수 있겠죠? 이번엔 왼쪽으로 벌어져야 되겠네요.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까요?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2라는 숫자를 2분의로 바꾸면 분자는 그렇죠. 한 덩어리가 두 조각인데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2분의 4가 됩니다. 그럼 3분의로 바꾸면 3분의 6이 되고 4분의로 바꾸면 4분의 8.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만약에 3이라는 자연수가 있으면 이것을 2분의로 바꾸면 2분의 6이 되고 3분의로 바꾸면 3분의 9, 4분의로 바꾸면 4분의 4, 3 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4번도 맞았다면 답을 확인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틀린 사람들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올바른 형태로 고쳐주세요. 그럼 이제 수학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